안녕하십니까. 해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 등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춘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에 우리 국 관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 화재는 3월 12일 22시 9분경에 발생했고요. 화재 진압을 위해 856명의 인원과 229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나 한국타이어 제2공장이 전소됐고 인근 주민들은 연기 및 분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불길은 크게 번져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선이 통제됐고 거대한 화마로 인한 불티는 하늘로 치솟아 인근 아파트를 덮칠 듯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거센 불길과 매캐한 연기를 피해 늦은 밤 지인의 집으로 향하거나 숙소를 찾아 거리를 헤맸고 갈 곳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들이 거리를 헤매고 밤을 지새웠던 이유가 화재의 크기나 강풍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뒷북 행정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가 화재 발생 2시간 뒤 자정쯤 대덕문화체육관을 임시 대피 장소로 지정했으나 대피소 안내 재난 문자는 7시간 이상이나 지난 아침 7시 40분에 발송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시 우리 구는 대형 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불안에 떠는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국타이어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전 금산 공장을 포함해 사전에 한 번씩 불이 났으며 이번 화재를 포함해 총 5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서방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지난해 안전관리 대상물 등급이 1등급에서 특급으로 상향 수정됐다고 합니다. 등급이 특급으로 높아지면 종합 소방 점검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합니다. 즉 화재 위험이 그만큼 높은 공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 관내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이 한국타이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성된 지 50년 이상 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대부분은 높은 화재 위험성을 가진 제조업체이며 노후화로 인해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 산단 내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시 전 부서가 비상체제에 돌입해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의원께서는 한국타이어 화재 시 우리 구는 대형 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와 당시 불안에 떠는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 화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화재 상황 접수, 현장 파악을 위하여 당직 사령 등 임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 및 관련 부서 유관기관의 화재 상황을 보고 전파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보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현장 상황이 급박하고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덕문화체육관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쉘터 설치, 긴급구호 물품, 물자 비치 등 긴급 상황 대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 흡입 차량, 노면 청소 차량, 살수 차량 등을 동원하여 화재 인근 지역 청소를 실시하였고, 대기질, 수질, 악취 등을 측정하여 오염도 변화 여부를 시시각각 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은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음톡톡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 지원과 스트레스 검진 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상황 판단을 명확히 하여 적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난 상황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는 산단으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률이 높은 우리 구의 대형 화재 대응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이 있는 공장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 시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대형 화재로부터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물류창고 사업주, 소방서, 우리구간 시설 개선 및 화재 안전 조치를 유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연이은 화재 발생에 따라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재난 상황 보고 등 해야 할 절차들을 정립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소방 안전 점검과 행정 지도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화재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해 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총 12분 이내로 이해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효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구청장님 재난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재난 문자는 2017년부터 현장 상황 판단에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 경계 경보와 함께 발송된 재난 문자의 경우도 서울에서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받은 재난 문자에는 대피 장소 및 방법, 대피 이유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혼란만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 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질문드렸던 한국타이어 화재 재난 문자입니다. 우리 구는 자정에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을 임시 대피소로 지정하고도 7시간 뒤인 아침 7시 40분이 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임시 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돈이 오는 이 상황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구가 0시 15분에 임시 대피소를 지정하고도 안내 문자는 아침 7시 40분에 발송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시 대피소를 지정한 것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과연 몇 시부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나요? 본의원은 임시 대피소를 지정한 시간보다 안내 문자를 발송한 시간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를 알고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안내 문자 발송 시점인 아침 7시 40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시 임시 대피소를
대덕문화체육관으로 지정된 뒤 안내 문자를 7시간 이상이 지난 아침 7시 40분에 발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문자는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화재는 구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차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회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해 정해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해 주신 박규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한국타이어 대형 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재난 대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먼저 저와 모든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인간인지라 100% 만족스럽게 어떤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안타까움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해서 2시 10분에 소방서 대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엑슬루타워 아파트로 불길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방지휘본부에서 소방인력, 소방차를 아파트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판단 회의로 대덕문화체육관으로 대피소를 지정하였으나 심야 시간인 점을 감안 더 큰 혼란과 2차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도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소방지휘본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벽까지 불길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현장에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으로 가면서 불길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였고 날이 밝아지자 연기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바뀌게 되어 주민들께 대피소 안내 문자 및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현장에서 거의 48시간 상주하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서 의원님께서 아쉬워하는 부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서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하시죠.
우리 군은 산업단지 근거리에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 첫날 군청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셔서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날 교통통제를 엑솔로 아파트 사거리에서 교통통제로 인해서 엑솔로 아파트 사거리에까지밖에 갈 수는 없었지만 차 안에 있었는데도 유독가스로 인해 숨쉬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그 순간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시 빠른 조치로 국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